식사 중에 젓가락이나 포크를 씹는 경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나요? 치아가 부러지진 않았는데 시큰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과연 이럴 때 신경치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현정민입니다. 오늘은 치아 안쪽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치수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랑질은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범랑질은 충치, 크랙, 마모, 외상 등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범랑질이 손상되면 안쪽 신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 신경에 생긴 염증을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젓가락을 씹어 시큰한 느낌이 드는 상태가 바로 치수염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에 염증이 생겼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치수염 중에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치가 생겨서 인레이 또는 레진 치료를 하고 한동안 시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치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상태일 수도 있고, 충치 제거를 하면서 신경이 자극되어 가역적 치수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에 시린 느낌이 들지만 치과에서는 한 3달 정도 지켜보자고 합니다. 다시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을 씹어 생긴 신경염증과 깊지 않은 인레이 치료 후에 생긴 신경염증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치수염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경에 생긴 염증이 심하여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부릅니다. 비가역적 치수염은 꽤나 무섭습니다. 시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 신경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은 천천히 괴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갔는데 엑스레이에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듣거나 잇몸뼈가 녹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염증이 만성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괴사된 신경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독하는 신경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가역적 치수염 중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따로 급성 치수염이라고 부릅니다. 급성 치수염이 한번 생기면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밤에 자다가도 깨고 잘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칼로 수천 번 찌르는 느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느낌? 이렇게들 표현하십니다. 급성 치수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충치와 크랙입니다. 첫 번째, 충치에 의한 급성 치수염입니다. 예전에 깊은 충치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당시 치료에서는 다행히 신경치료 없이 치료가 끝났습니다. 충치 치료 후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갑자기 어느 순간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밤에 자다가 깨고 약을 먹어도 전혀 소용이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입니다. 바로 급성 치수염 증상입니다. 깊은 충치가 있었는데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레진이나 인레이 또는 크라운으로 마무리한 경우에 갑자기 급성 치수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경치료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와의 대화, 그다음 의료진의 설명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과의사도 최대한 신경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깊은 충치가 있었지만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고 향후 증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무책임한 엉터리 치료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료에는 한계점이 있고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랙에 의한 급성 치수염입니다. 저는 경험상 크랙에 의한 급성 치수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응급 진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크랙에 의한 급성 치수염으로 많이 오십니다. 특히 어금니에 금, 골드 인레이가 있는 경우에 급성 치수염이 많습니다. 금 인레이는 예전부터 사용하는 정말 좋은 치료지만 치명적인 단점인 크랙 유발이 있습니다. 금과 치아는 서로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물질이 붙어야 힘이 가해졌을 때 쭉 뿌리까지 분산이 되는데 금과 치아는 접착이 아닌 합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금 인레이에 가해지는 힘이 쐐기로 작용하여 치아를 쪼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최근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인레이는 치아와 완전히 결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금 인레이보다는 적합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치아와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강 환경에 맞게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금 인레이, 무조건 세라믹 인레이는 아닙니다. 급성 치수염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급성 치수염 치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마취입니다.
급성 치수염 상태의 치아는 마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서 치료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신경치료해서 죽을 뻔했어요. 최소한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취 없이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마취가 잘 되지 않았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급성 치수염 상태에서는 마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급성 치수염일 때 첫날 목표는 가장 바깥에 범랑지를 뚫고 상아지를 뚫고 신경 입구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구멍을 내는 순간 피가 정말 줄줄줄 나오고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구멍을 뚫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더 힘들겠지요. 혹시나 지금 급성 치수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갈 수 있는 치과가 있다면 전화 후에 바로 치과에 가세요. 그리고 치과에 가기 전에 브루펜 계열 소염 진통제 600mg 정도를 복용하세요. 급성 치수염은 절대로 자연 치유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과 치료 1시간 전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그나마 치과에서 마취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치아 신경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